먼저 임플란트를 단순히 치아 하나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브랜드와 제품 등급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치과에서 저희는 오스템 임플란트만 씁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걸 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등급을 쓰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근한 치과의사 권재원 원장입니다. 제가 먼저 PD님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임플란트에도 브랜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오스템이랑 덴티움이랑 여러 가지 브랜드들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다면 같은 오스템 임플란트여도 그 안에서 등급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네? 같은 오스템인데도 등급이 따로 있나요? 그냥 회사 같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같은 브랜드라도 등급에 따라 재료가 다르고 비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떤 등급의 임플란트로 수술 받는지가 중요한데 이거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러 치과 갔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도 그냥 임플란트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친근한 치과 의사인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면서 임플란트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단순히 치아 하나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브랜드와 제품 등급이 다양합니다. 국내외 주요 임플란트 회사들만 해도 회사 내에서도 여러 등급이 나뉘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고 있는 국내 회사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SA, CA, BA, SOE로 나눠지고 위로 갈수록 더 좋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A와 CA는 기본 라인, BA와 SOE는 프리미엄 라인이라서 표면의 코팅 방식과 내구성이 다릅니다. 저희는 당연히 환자분들에게 제일 좋은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등급인 SOE를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치과에서 저희는 오스템 임플란트만 씁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걸 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등급을 쓰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는 최고로 좋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로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 라인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본 라인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오인할 수 있는 포인트로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치과를 좀 잘못 골라서 낭패보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얼마입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임플란트 브랜드나 등급을 안 알려주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냥 국산 임플란트입니다 정도로 뭉뚱그려 말하거나 저희는 해외 임플란트 브랜드를 씁니다 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등급인지 이거 설명 안 하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싸다고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나의 파격가라고 홍보하기는 하는데 막상 가보면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 임플란트를 쓰거나 단가가 낮은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임플란트는 싸지만 마취비나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뼈가 충분한 환자분한테도 뼈이식을 해야 된다고 포함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재료의 임플란트를 썼기 때문에 유지기간이나 골 유착률이 좀 떨어져서 몇 년 못 쓰고 임플란트가 빠져서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증서나 기록 없이 수술하는 치과가 있어요. 저희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보증서나 정품 임플란트 스티커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사 가서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임플란트를 써서 치료했는지 알기 때문에 재치료가 가능한데 그런 보증서나 기록 없이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치과들은 나중에 재치료할 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한번 임플란트 심으면 그래도 오래 써야 되는데 그걸 모호하게 하면은 결국 환자만 좀 손해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피해는 환자분들이 다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임플란트 재료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 결과가 좋다? 그건 또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그냥 뼈에 심는 게 아니라 교합이나 인접치아 관계 그리고 치악력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자체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 재료를 가지고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가 사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본 의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지기간과 회복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고 나면 끝, 빠이빠이 이런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주는 치과를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임플란트 재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단 원장님의 실력이랑 사후 관리도 좀 필수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심어도 수술이 엉망이면 아무 소용없고 반대로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값싼 재료를 쓰고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몇 년 못 쓰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에도 브랜드와 제품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어떤 등급의 임플란트를 쓰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싸다고만 강조하는 임플란트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골 유착률이 떨어져서 몇 년 못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꼭 정품 임플란트 보증서를 받고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임플란트를 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치과를 가도 내가 무슨 임플란트를 했는지 몰라도 치료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임플란트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의 숙련된 실력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실력 좋은 의사가 잘 심는 게 중요하고 꼼꼼하게 케어해주는 치과에서 수술받아야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더 이상 엄한 데서 임플란트 했다가 고생하시지 말고 꼭 저희 치과가 아니더라도 저희 치과만큼 전문적인 곳에서 좋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친근한 치과 의사인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근한 치과의사 권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